오늘은 최근 논란이 있었었죠. 이희경 씨의 놀면무한이 하차 소식, 그리고 백종원 씨의 남극의 셰프, 그리고 고 오유한나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방송국의 갑질,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합리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겨야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1.25에서 1.5배속 정도로 설정해두고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한번 구조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 사건으로 보면요, 이 방송계가 닮아 있어요. 두 사건이란 건 이 이희경 씨 하차, 그리고 백종원 씨 관련 방송의 잡음인데요.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구조는 같아요. 방송국이 가진 갑의 위치, 그리고 우월감, 이런 게 이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송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된 관행인 거죠. 갑질 형태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놀면무한이에서 발생한 이희경 씨 하차 논란은 결국 제작진이 출연진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뭐 소모품이냐 이런 걸 떠나서 소모품이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희경 씨 하차는 결국 본인 자의가 아니라 제작진이 먼저 권유를 하고 하차 권유를 한 거다. AI 조작 루머로 지금 고소를 했죠. 그리고 독일에서 뭐 있는 사람 데려온다고 하는데 큰 곤욕을 치렀죠.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당시 제작진은 해외 스케줄 이유로 하차를 발표하면서 이희경 씨를 논란과는 무관하게 그냥 하차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어제죠, 이희경 씨가 폭로하면서 사실 하차 권유 받았고 MC 합류 소식 원래 있었던 슈돌도 기사를 보고서 교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MBC 제작진은 뭐 유재석 씨 눈치를 봤든 아니면 정말로 잘못을 했든 사과 게시문을 바로바로 올리고 전부 다 사실을 인정했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희경 씨는 자신을 좀 믿어줬던,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탁탁탁탁 저대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뭐 놀모를 저격한 것은 그만큼 섭섭함이 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희경 씨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면치기 강요 같은 게 있었죠. 한때 이제 추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면치기로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 누가 봐도 재미없는데 이희경 진짜 감각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어제 폭로에 따르면 본인이 하기 싫은데도 제작진 측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억지로 했다. 무리수 기획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제작진이 무리수였다는 변론 내용도 이제 본방에서 편집해버렸고, 결국 모든 비난은 이희경 씨 개인의 몫이 돼버린 거죠. 결국 제작진이 출연자 이미지를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논란이 생겼을 때 책임을 방관하는 전형적인 갑질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이희경 씨만 한 번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4차 사례가 많았었죠. 놀면무한이 측에서 특히 뭐 정준하, 신봉선, 이미주 역시 뭐 비슷한 섭섭함과 상실감을 표현했었는데, 신봉선 씨도 유튜브 나와서 이제 언짢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내 감정을 무시하기엔 나도 소중하지 않나. 정준하 씨도 하차 소식에 일주일간 술독이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했고요. 이미주 씨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출연진의 노고,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구조적인 하차 패턴, 그냥 너 잘렸어라고 되니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소통이 되면 좋은데. 그럼 이제 갑질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혹은 좀 이런 소통이 부재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억지 무리수 같은 걸 왜 출연진한테 요구하냐 했을 때 결국 재미와 기획력 부재죠. 예를 들어서 면치기를 억지로 강요한 것처럼 방송국이 출연자한테 억지를 강요한 이유는 재밌으면 그런 거 안 시키죠. 평소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보자, 무리수라도 해보자라고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출연진의 생각 있는 감정을 무시한 건 이희경 씨뿐 아니라 이 왜곡하고, 지금 나온 게 김경진 씨인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백종원 프로그램에서도, 옛날에 골목식당에서도 시청자의 어려운 사연을 내세워서 조금 스토리를 바꾸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극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MS 좀 튄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 부자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방송을 위해서 억지 스토리 만드는 건 전형적인 관행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칠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를 못하게 만들고 실력 없게 만들고 위생개념 없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리만족이나 뭐 자극을 주려고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주작해도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식 결여 같은 게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예시인데, 김경진 씨가 유튜브 채널 나와서 이제 방송이 자극적인 강요 시체를 얼마 전에 또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박명수 씨한테 김경진 씨가 무례하게 하고 뒷담화를 까게 하고 이렇게를 시켰어요. 하기 싫은데 몰카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난 이미 몰카를 알고 있다,
괜찮다, 너 연기해라, 이런 뉘앙스로 그리고 이런 대사를 치면서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예. 결국 자극적인 장면만 방영돼서 이미지 크게 실추되면서 이 사람만 힘들어진 거죠. 결국 자극을 위해서 출연자한테 대단한 행동을 강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출연자가 감당하게 되는 거는 여전히 계속 있어요. 신인일수록 더 그러고, 아직 여기 제가 넣지는 않은데 예전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 박정수 씨도 그때 당시에 어쨌든 중요한 역할이었는데도 잠깐 실수했다고 그때 PD인가 FD한테 엄청 혼났어요. 막 거의 막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뉘앙스가 욕이었어요. 뭐 IC 어쩌고 하면서. 근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이어진 방송국의 문화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만연한 선민의식일 수도 있고요, 뭐 열악한 제작 환경에 나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선민의식 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한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따가 나올 테지만 고오요 안나씨를 통해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방송국에서 만연해 있는 문화였지 않나 싶어요. 잘 몰랐었지만 드러난 거죠. 이런 거죠.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한 구조적인 착취가 있는 거고요. 예. 잘 알고 계시지만 기상캐스터 고오요 안나 씨는 이 갑질 피해라든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방송계 프리랜서들이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공론화되게 되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조사했을 때 이 프리랜서 75%가 1년간 방송계 프리랜서 1년간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니까 참 심각한 편이죠.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이런 일에서는 좀 큰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시민단체도 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지만 말이죠. 예. 또 외부 민폐도 이제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민을 향한 상전 마인드와 무례함. 예. 방송 촬영팀이 일반 시민을 대할 때 태도 굉장히 갑질적인 게 많잖아요. 우리는 TV를 만드니까 너희는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선민의식이 드러나는 것도 있죠. 예를 제가 써놨지만 납골당해온 유족들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죠. 감히. 예, 그쵸? 여기 제가 써놨지만 조문객들한테 조용히 해달라, 이거 말도 못하죠. 통행 자제해달라. 그 예전에 뭐 오징어 게임 2 할 때도 인천공항을 통제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다든지, 그쵸? 최근에는 또 이제 뭐 문화재에다가 못질을 하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거를 위해서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먹다 버린 쓰레기 버리고 가는 문제도 굉장히 많죠. 뉴스거리가. 도로나 주차 민폐, 뭐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길가에다 무단 정차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아마도 이제 방송 제작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큰 몫을 차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FD가 실종되고 대신 알바를 투입하는, 그리고 또 그런 알바들한테 교육이 부재되니까 이런 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식 교육을 받았던 FD가 아니라 잠깐 AD 알바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 이런 선민의식을 넘어서 시스템 개혁이 돼야 되는데, 뭐 제도적인 보호가 강화돼야겠죠.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인정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확대될 부분이 있다면 확대돼야 되고, 두 번째는 투명한 제작 윤리, 현장이 좀 더 좋아져야 되죠. 예전에 비해서 우리 제작 현장이 주 52시간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제작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방송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랑은 별개로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안내할 때는 공손하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낡은 경영 철학, 예를 들어서 성과 만능주의 이런 게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희경 씨의 이런 용기 있는 폭로는 끊이지 않는 우리 방송국의 현장 민폐, 갑질, 단순한 이슈, 출연자들을 호도하는, 특히 백종원 씨 예능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방송계 전체가 자성하고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너스로 놀면 뭐하니도 문제점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선 제가 기획력이 부재하다는 게 제일 크다. 그래서 철학이 좀 없다,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한다, 제작 능력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멤버도 바뀌고 계속 방향성도 바뀌고. 첫 번째는 PD 역량 문제인데요. 누가 만드냐가 중요하잖아요. 요리사가 누구냐. 능력이 파라는 PD에게 달려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PD를 근데 뽑을 때 단순히 스펙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 예능의 핵심 요소들을 많이 결여된 채 많이 뽑는다, 이런 거죠. 예능에 성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제가 이 예시로 들은 사람은 놀면머니 PD가 아니라 우리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원호 PD랑 우리 유호진 PD예요. 저 나양석 사단 혹은 나양석이랑 친한 사람들인데, 각자 프로그램을 하지만 결국 잘하는 분야는 사실 저는 다큐부나 드라마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펼치는 게 제일 베스트죠. 물론 각자 예능도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다큐가 더 어울리고 드라마가 어울리는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나영석이나 김태우를 보면은 장난기나 웃음의 포인트를 좀 더 아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식스센스 런닝맨을 했던 정철민 PD도 역시 장난기를 정확히 알아요. 뭐 보필 PD도 그렇고 런닝맨. 예. 뭐 그렇다고 놀면뭐하니 제작진이 뭐 과거나 현재까지 무조건 낙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중간 보여줬던 정말 좋은 기획도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철학이나 방향성을 다시 잡으면 되니까 대국민 공모도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시청자 PD 특집으로 초청도 해보면은 저보다 저는 말도 안 되고 훨씬 뛰어난 우리 1020 세대들 혹은 3040 세대 많으니까 해보시면 좋겠고, AI나 대학원생들이랑도 협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AI 기업이랑 같이. 그럼 이제 또 AI 기업도 홍보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이 PD들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철학이랑 방향성이 부재하다. 그래서 놀면 뭐해? 뭐라도 하자. 뭐 이런 거랑 달라지게 지금 중구난방적인 기획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뭐 공익이나 재미나 도전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 정확히 방향성을 잡고 뭐 분기나 반기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했다 저것 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다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남은 건 뭐냐면요, 결국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에 대한 자성이 문제가 아니라 남 탓을 해야 되고, 야, 쇄신해야 되니까 출연자 바꾸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예능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무한도전의 곤장 사건이거든요. 이거 깊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곤장 사건 이후로 지나치게 시청자 눈치를 보는 행태로 고착화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출연진이나 작가진이 어쨌든 문제죠. 결국 본질적으로. 왜냐면은 무한도전 시절과 달리 몸을 사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도 전성기는 지금부터 13년 전, 1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런닝맨 모든 멤버가 4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서 그렇죠? 60대까지 있는 그렇게 거의 중장년층이 많아진 프로그램인데, 놀면 뭐하니나 무한도전도 마찬가지예요. 늙고 힘들고 체력 건강 이슈로 활동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한정적인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 기준은 무도나 1박 2일 시즌 1, 런닝맨 전성기 이런 거에 맞춰져 있죠. 이게 시청자 잘못은 아니고 결국 요리사가 재료를 탓을 하면 안 되니까 PD분들이 더 노력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도라이버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폼이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기획만 잘하면 된다 이런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은 뭐만 해도 화제거든요. 서로 나오고 싶어하고 무한상사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거랑 별개로 재밌고, 런닝맨 역시도 이제 기획력이 들쑥날쑥 할지언정 지금 놀머 수준까지 어떤 총체적인 문제로 인식받지는 않거든요. 물론 요즘 런닝맨도 폼이 많이 하락은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을 보면은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김석훈 씨랑 같이. 그러면은 ESG 관련된 이슈를 다루거나, 그렇죠? 뭐 이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반기 정도로 좀 이제 시청자나 김석훈이 현 이런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섬을 좀 치우면서 좀 공익적인 활동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뭐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는 기획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영방송적인 걸 우리가 했었으면 MBC도 이미지 좋아지고 놀머도 충분히 최소한의 어떤 기본치는 잡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 영웅 발굴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뭐 이경규 씨 나와서 많이 재밌었었는데, 이걸 제대로 해야 되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숨은 의인이라든지, LG에서도 숨은 의인상 주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해도 되고, 영웅이라든지 봉사자, 영웅의 어떤 종류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좌편향돼 있다는 어떤 비판받고 있는 MBC가 다시 한번 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시 이행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좀 더 공익적인 거 많이 하면 좋겠어요. 뭐 10대만 한다거나 뭐 중장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기획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박명수의 기습 공격을 업그레이드해서 뭐 또 무한도전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해서 뭐 소상공인을 좀 부문시킬 수 있는 거 제대로 해야죠. 얼마 전에 놀머에 썼었는데 재미도 없었고 기획도 많이 아쉬웠죠. 또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자체랑 협력해서 시그니처 축제 개발하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우리 무도에서도 우리 막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태안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축제 기획을 하고 축제를 많이 기획해서 지자체 제안도 하는데 정말 많아요. 8090 우리 항상 놀면 뭐하니나 무도에서 많이 했던 게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디냐, 얼마 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음악 특집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H.O.T나 뭐 핑클, 뭐 S.S 이렇게 나오거나 뭐 조성모 나오고 이런 거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그쵸, 이정현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이천에서 2000년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또 저는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튀김
김천에서 김밥 천국을 하니까 튀김 축제로 해서 튀김 축제 가운데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를 해서 김제, 튀김 축제, 김제에서 튀김 축제 해라 뭐 이렇게 제가 제안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제를 제안하면 할 게 많거든요. 대중성 있는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하면 돼요. 특별한 음식을 하는 거는 잠깐 하고 말 수 있지만 뭐 원주의 만두 축제, 김밥 축제, 그렇죠? 떡볶이 축제, 순창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의령에 있는 부자 축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중성을 갖고 기획을 잘하면서 제가 지금 예시를 드렸지만 2000에서 2000년대 축제라든지 김제시의 튀김 축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본론적인 이제 개그 프로젝트, 몸개그가 필요할 때 정준하를 부르거나 후배 개그맨들 끼를 펼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후배들이.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뭐랄까 이희경 씨 통해서 다시 한번 방송국의 어떤 문화, 방송국의 갑질, 그리고 예능뿐 아니라 다큐, 뭐 교양국, 뉴스, 뭐 기상국 이런 데서 이제 고 오해한나 씨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던 문제들도 그렇고 방송국의 갑질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MC들의 갑질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좀 항상 총체적으로 양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정인을 위한 비난 비판보다는 전체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는 반등을 하면 좋겠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명웅 씨 얘기도 했었는데 계속 조금 더 부각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되게 되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떨어졌을 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성빈 씨가 그렇게 많이 욕을 먹다가 최근에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되고, 계속 말씀드렸던 정찬성 씨도 묵묵하게 훈련하고 제자들 잘 보내고 말 조심하고 황인수 씨한테도 좀 더 말 예쁘게 하라, 자제해라 언급, 그렇게 계속 더 강하게 얘기하고, 뉴진스도 사과할 거 사과하고 더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 또 돌대말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앤드림이었습니다.